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입니다. 5월 10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정거점 통과, 상승 속도 가장 빠름, vs 집값 떨어져서 기분 참 좋다. 요 내용으로 가져와봤습니다. 대구 커뮤니티에 나타난 글입니다. 부산 정거점 통과, 상승 속도 가장 빠름, 마치 모든 것이 급반등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아주 성구안이 좋습니다. 그 수많은 거래, 100여 건에 달하는 거래 가운데서 요렇게 신출귀몰 특별한 거래를 가지고 와서 마치 부산이 아주 잘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댔습니다. 사실 실상은 아니잖아요. 100여 건에 달하는 거래 중에서 상당수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8% 거래. 오늘 거래 내역 다 훑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예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과연 이렇게 좀 특별한 아파트들 가격 몇 건 띄운다고 해서 전체 시장이 같이 움직일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과거에는 통했을 거예요. 지금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댓글들도 보면 휘황찬란합니다. 대전, 세종, 부산은 대구하고 게임이 안 되네. 대구 좀 안 좋다는 이런 의미. 대구도 분발하자. 가자. 뭐 이런 느낌. 신고가 갱신. 대구는 언제쯤 갈까? 저런 거 보면 대구 보수적이다. 다 보고 재고 확인할 듯. 버티면 폭등한다. 결국 가자로 점철되는 이런 댓글들을 봅니다. 돈가치 계속 하락 중. 와, 이거 정말 지긋지긋 진부한, 아주 진부한 표현 아닌가요? 돈가치 계속 하락 중 아니거든요. 지금 돈 현금 확보하려고 혈안이거든요. 정고점 들파는 늘 시간 문제지. 무조건 뚫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단시간 내에는 굉장히 힘들 걸로 보여지죠. 대박이네. 다른 도시 오르면 대구도 오르더라고요. 이거 지금 부산도 지금 대세는 하락에서 지금 정체입니다. 대구도 정체, 세종도 일부 반등했다가 정체, 다른 광역시 다 정체예요. 부산 먼저 가네요. V자 반등 가파르네요. 아주 특수한 사례 가지고 와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부산이 먼저 오르고 대구가 따라갔다. 뭐 에라디야, 뭐 정고점 언제 뭐 이런 이야기들 줄줄 나옵니다. 익명 게시판에서나 가능하겠죠.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낯간지러울 수도 있겠다. 오늘 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요 댓글을 보고 기분이 좋았어요. 작년 8월 정도부터 집을 구입하려고 유튜브를 보던 중 제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을 매일매일 보기 시작했더니 어느덧 9개월 정도 지났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봐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난달에 아파트 계약하셨대요. 지난달에 아파트 계약하셨습니다. 4월달 약간 반등했던 시점에 계약 같아요. 중도금까지 치렀으니까 상황은 거의 종료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작년 9월에 혹시 저의 유튜브를 보지 않고 뭐 계속 폭등한다는 그런 유튜브를 봤었더라면 전용 59제곱미터 살 돈으로 지금 현재 전용 84제곱미터를 구입했답니다. 이거 보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느낌상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외벌이라 어쨌든 줄줄 나오고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요런 말씀도 아마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대출 혜택 금리가 2.2%래요. 이거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남들보다 집값을 훨씬 더 싸게 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거든요. 남들은 4% 이상 차이 나는데 이미 집도 59제곱미터 살 돈으로 84제곱미터를 샀고 이자 부분에서도 이미 1억을 이득 보고 전 여기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버텨낼 자격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집을 구입했다 보니 앞으로 이전처럼 매일 영상을 챙겨볼까 싶습니다. 이제는 보지 마세요. 집 사신 분들 아직까지 저는 이 하락 스탠스로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가지 제가 보는 자료들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안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구입 욕심을 참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누구나에게 다 오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거 자기 참았던 것도 자기의 선택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세요. 21년 뭐 11월경 뭐 10월경 이맘때 언제였던가요? 이맘때 DSR 뭐 6억 규제 관련해가지고 말들이 많았어요. 6억 이하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버들이 야 지금이 마지막 집 살 수 있는 기회다 사라라고 해서 샀던 사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6억 집 자기 자본 2억 들고 시작했는데 집값이 4억으로 주저앉았어요. 이게 아주 흔하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 자본 다 녹아내렸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2억의 자금을 모으려면은
야, 그런 사람, 이 돈 이렇게 많이 모으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잘 못 봤어요. 사실상, 월급쟁이들 따박따박 돈 모아가지고 2억이라는 돈 징기고 살고 있는 것은 그 흔한 모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고 해서 가능했던 일인데, 이거 다 녹아내렸어요. 제가 어제 그 SG 증권발 피해자 모임 그 채팅 단톡방에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나요? 사람들 사는 게 아닙니다. 2억으로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7억이 되었대요. 그나마 부동산은 낫지 않냐,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레버리지 막 땡겨가지고 했는 사람은 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어요. 그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 선택을 하실 거면 하셔라. 좋은 조건에서 충분히 가능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만 바람이 있다면 이분이 좀 더 좋은 가격에 사셨기를 바란다. 집값이 떨어져서 참 좋다. 이게 보시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잖아요. 신혼부부. 이 젊은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이 또 잘 집 사고 잘 살고 또 부산에서 정착해서 살고 또 자녀도 낳고 자녀도 정착해서 살고 또 인구가 또 뒷받침이 안 해주겠습니까? 그래 또 집값도 오르고 안 하겠습니까? 아이고, 누군가는 저에게 흰소리를 한다고 터무니없이 거들먹거린다고 허풍이나 친다고 하겠지만 누군가는 제가 매일 10분 15분 정도 늘어나는 이 말들 속에서 엑기스만 쏙쏙 뽑아서 이득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보이십니까? 월별 예상 수익 보이십니까? 이 22만원. 그나마 이 멤버십 분들이 조금 지원을 해주셔서 하지 이거 유튜브 못해 먹겠다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으로 보람을 느끼게 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계속 저분에게 이제 보지 마시라, 제 방송을 보면 불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특례보금자리로는 돈은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돈은 남아있지만 거의 10조 가까운 돈이나 9조 가까운 돈이 남아있지만 사람들이 점점 돈을 안 써요. 특례보금자리는 더 이상 안 받게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형국으로 갈 것이다. 6월, 7월 이후에 거래량 다시 감소하는 충격이 한 번 더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또 빨간선하고 21년선과 또 견줘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 좋았다가 거래량이 꺾이면서 분위기 식어갔죠. 올해도 상고하저 현상, 상반기까지는 특례보금자리론 40조 효과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하반기로 가면 특례보금자리론 아마도 20조 정도 풀리면서 그전보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혹여나 정부에서 상반기처럼 40조를 또 풀게 된다면 보셔서 아시겠죠. 사람들 대출 낼 돈 많이 있어도 여분이 있어도 한 달에 5조, 4조, 뭐 4조 이렇게 점점 줄어들거든요. 괜히 40조나 풀었다가 사람들이 대출도 안 받아 쓰네? 왜 이러지? 이러면 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얼추 비슷하게 20조 정도. 아무튼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 속으로 가면서 가격을 크게 띄우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런 예측들 간략하게 남겨놓았습니다. 평균 하락률 마이너스 28%거든요. 그 가운데 신고가 있는 부분 제가 숨기는 거 본 적 있던가요? 가격 순서대로 나열하는 이유는 그런 누락을 없애기 위해서. 매도 물량 휴일을 거치면서 있었지만 회복했습니다. 다시 아마 요 상승 흐름은 아직 유효해 보이고요. 전세 물량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18,000건에서 14,000건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많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죠. 여전히 많다. 그걸 어디서 느낄 수 있습니까? 요 뒷부분에 나중에 뒷부분 건당 거래대금 보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흐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월세 물량 줄었다가 살짝 찜찜하죠. 살짝 찜찜하게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월세 물량 살짝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 임대 물량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줄어드는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25,000건 여전히 많다라는 말씀 이어서 계속 드리고 있어요. 아파트 거래량 96건 이러면 또 바로 감이 없죠. 바로 감이 없어요. 직거래 비율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시장을 통한 매매 생각보다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흐름에서 대략 거래량 여기 2,300건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2,350건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2,400건 수준이던 것이 4월달이 되면 2,350건.
서울이나 이런 다른 지역들도 봐도 뭐 2월, 3월 이때 거래량을 정점으로 해서 다시 꺾여 내려가거든요. 아직 미세하게나마 꺾여 내려간다 라는 부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거래량이 일단 3일간의 연휴를 깨고 나온 거래량 치고는 좀 시원치 않아요. 일단 요 흐름대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면은 2200건대의 거래량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3월달은 2400건대, 4월달은 2300건대, 5월달은 2200건대. 아까 제 시뮬레이션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점점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집을 사셨다면 안 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다.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치고 올라가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요 자료를 대구의 익명 게시판 그리고 공개 게시판까지 가지고 와서 막 퍼날랐습니다. 국평 가격 14억 2천. 이 정도면 우동에 마린시티다 이 정도면 거의 뭐 대구의 수성구 뭐 범호동 이런 지역 맘먹을 거예요. 수성구 범호동 지역 잘 나갔을 때는 이 부산을 압도할 때가 있었지만, 수성구 범호동 지역에 만약에 국평 가격 잘 나가는 아파트의 가격은 지금 한 12억 요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요. 11억에서 12억 요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부산은 대구보다 집값이 20에서 30% 정도 더 프리미엄을 먹고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늘 드렸었죠. 그렇게 보면은 뭐 얼추 그냥 뭐 비슷하네 요런 느낌 정도. 나머지 대형평이 조금 건너뛰고요. 20%, 롯데캐슬스타 20%, 더샵 센텀시티 가격 30%의 고층, 해운대 아이파크 고점 대비 10%. 요것도 고점이 제대로 된 고점인가요? 이 타입이 많고 이러면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예, 부산이 그래서 가격을 띄우기가 좀 더 용이한 면도 있었을 거예요. 요런 신고가 하나보다 그 외에 30%, 30%, 30%, 25%, 30%, 30% 하락하는 이 많은 거래를 제쳐놓고 저거 하나 가져오는 능력도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 노력이 정말 가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가격도 30%, 25, 그리고 아주 새로운 아파트들은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고요. 그 다음 20%, 30%, 15% 고점, 층수 차이도 조금 감안해보고, 어쨌든 평균적으로 가격은 부산의 하락은 마이너스 28%, 뭐 더 이상 이야기 보탤 것도 없습니다. 단 마이너스 28%는 고층 기준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30% 조금 작아 보이는 것도 있고, 30%, 30%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게 부산의 느낌이거든요. 사실 부산을 보는 느낌이 거의 40%, 조금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25%, 퍼센트만 빨리 말씀드려도 대충 분위기 다 파악이 되시니까요. 아파트 이름 말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요구들 안 하셔도 분위기 파악 되실 거예요. 25%, 25%, 25%, 40%. 사실상 여기가 특히 이게 고점이 좀 이상한 거 하나 나오는 덕분에 이런 현상들을 계속 있습니다. 25%, 30%. 평균 마이너스 28%로 보는 게 맞겠죠? 맞을 거예요. 그게 맞을 거예요. 이거 암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나눗셈, 이거 감각적인 이 나눗셈. 30%, 30%, 30% 이상. 3억 이상 거래 오늘 제법 있었습니다. 25, 30, 25, 30, 25, 30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계속. 아주 좀 최신축 가격, 고점 형성 제대로 안 됐던 것들, 아니면 소규모의 아파트들, 이렇게 조금 예외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은 그러하다. 기본은 마이너스 28% 흐름. 끝난 거래 대금 요걸로 말씀드렸죠. 대구는 3억 3천 수준이거든요. 평균이. 이미 부산은 대구보다 20에서 30% 정도 프리미엄이 얹어진 가격이다. 부산이 급등하고 대구가 뒤따라서 급등한다? 그전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세종시가 1등으로 떨어졌어요. 대구가 2등으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 뭐 부산이나 다른 게 따라왔기 때문에 세종시가 반등하면 대구가 먼저 반등할 거다라는 이야기 지금 쏙 들어갔어요. 이런 이야기 쏙 들어갔어요. 부산 반등하고 있지만 뭐 대구보다 더 특별한 반등도 아닙니다.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작은 산, 작은 산을 하나 이루고 내려올 듯한 거래량의 흐름이고요.
3억 미만 비중은 대구가 5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부산도 얼추 비슷한 느낌으로 갈 거예요. 아주 비싼 아파트들도 작은 산을 하나 이루고 이러는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흐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이 안 좋아서 사탕을 먹으면서 하니까 발음이 좀 시원찮죠 오늘. 그래도 불편해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분양권도 직거래 비율이 좀 높았고요. 5억 이상 그리고 5억 이하 10건 5억 이하 10건 이렇게 보입니다. 뭔가요 이건? 하버시티 8억 9천 4억 8천 6억 7천 4억 8천 요것도 건당 막 이렇게 차이 많이 납니다. 분양권 이렇게 많이 거래가 이루어져도 매물 여전히 많습니다. 전세 거래량 160건 전세 거래량도 사도시에 비해 높은 것은 임대 아파트 때문이다. 자,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세 건당 거래 대금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시장이 만약에 매물이 아까 이렇게 줄어드는 차트 보셨죠? 매물이 줄어들었다? 그 매물이 부족한 상태다. 부족한 상태에 만약에 이르렀다면 전세 가격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을까요? 벌써 반등을 해도 벌써 반등을 했겠죠. 시장이 여전히 매물이 많고 전세 대금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구의 신축 국평 조금 약간 외곽지긴 해요. 외곽지? 조금 약간 좀 덜 선호하는 곳에 전세 가격이 1억 8천, 1억 7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대구는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앞부분의 말씀이 길어서 뒷부분은 매일 보여드리는 내용 눈으로만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세가 본격적인 상승. 근데 전세가가 지금 더 많이 올랐어야 돼요. 왜냐? 기준금리가 3.5%인데 기준금리가 3%, 2.5%, 3%인 것처럼 시장금리가 형성되어 있죠.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뭐 3.6%, 3.7%, 물론 미끼 상품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준금리 3.5%에 예대 마진 0.1%, 0.2% 보고 은행이 장사를 한다고요? 우리네 은행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자들 쫙쫙 짜내고 있어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